글과 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어휘 또는 표현 어휘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가 어휘를 부리어서 마음대로 쓰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맥락은 같은, 의미는 비슷한 이런 말로 다시 이렇게 들려주다 보면요,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표현을 자꾸 듣다가 나중에는 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휘를 많이 다양하게 알고 검조하게 되면 그 어휘 사고력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의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이해 어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과 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어휘 또는 표현 어휘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가 어휘를 부리어서 마음대로 쓰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가장 많이 하는 것, 독서록과 일기 쓰기가 있죠. 자, 일기를 쓰면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날씨와 제목을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아니면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를 쓸 때 무더움이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햇빛이 화가 나서 아이스크림을 다 녹인 날이라는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두 번째 표현이 훨씬 생동감 넘치죠. 자, 그래서 개성 만점 날씨를 표현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나만의 제목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 쓰기, 이것도 내 눈에 비친 날씨,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하늘이 슬퍼서 주룩주룩 눈물 흘린 날,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 그쵸? 또 햇님이 구름 사이로 방긋방긋 웃어준 날,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쁜 표현이죠. 그리고 쨍쨍했다, 어두웠다, 하늘이 변덕을 부린 날,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이런 표현도 참 생동감 넘치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많이 쓰면 굉장히 글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이 청각, 그리고 맛을 느끼는 이 미각, 코로 냄새를 받아들이는 거 뭐죠? 후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썼다고 해볼까요? 엄마가 베개를 사주셨는데 부드러웠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사주신 베개가 구름 위에 눕는 것처럼 포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꾸며주는 말들을 활용을 해보면요, 글이 훨씬 생동감이 넘칩니다. 동시, 동화, 그림책,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대화를 할 때도 한번 녹여보시고요. 또 글을 쓸 때도 한번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이런 말 하면 잘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도 자연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황을 또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님의 말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흡수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언어 능력도 높고요,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하는 거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깝고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금 어려운 어휘를 하나씩 섞어서 이렇게 좀 대화도 해보고요. 짧아도 문장 형식을 갖춘 그 완결된 형태의 말을 좀 들려주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기 경찰 아저씨가 있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차량 정체가 심하니까 교통 정리를 하시나 봐, 이런 식의 말들을 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요, 아이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어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내 말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저는 또 뉴스를 보면서 아주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면요, 또 금융이나 뭐 세계 재난 이야기나 뭐 사건, 사고 소식 이런 것도 야, 들어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뭐 자세한 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데 비즈니스 미팅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런 일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재밌어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런 대화를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듣고 또 뭐 다양하게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간단하게 했을 때 그 맥락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을 반복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아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다시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죄인이 감옥에서 도망갔대 라고 하면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탈주했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창한 어휘지만 맥락은 같은, 의미는 비슷한 이런 말로 다시 이렇게 들려주다 보면요,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표현을 자꾸 듣다가 나중에는 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어휘놀이도 추천을 드립니다. 놀이로 이제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건데요. 저는 아이 둘이 고학년 될 때까지 끝말잇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쉬운 어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막 어휘 탐험가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어휘를 뭘 찾아볼까 막 생각하고 책도 뒤져보고 곳곳에서 막 찾아보더라고요.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워런 버핏의 그 전기, 그 스노볼, 그 책이 있었거든요. 엄마 모르는 말을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지 그때 스노볼도 보고 또 박사 논문 쓸 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뭐 사회과학 방법론 막 이런 책도 찾아보고요. 제가 막 이런 어휘도 있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막 찾고 이런 놀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초성 퀴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런 놀이는요, 어휘를 또 추론도 해보고 부모가 또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서 어휘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인데 아직도 초성 퀴즈며 막 옛날에 했던 이런 어휘 놀이를 심심하면 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리고 놀이처럼 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어휘 놀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고력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분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의미지도 놀이를 해보세요. 병원이란 주제를 정했다고 해보면 병원과 관련된 어휘를 적어보고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서 범주화를 해보는 겁니다. 병원의 종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병원 하면 떠오르는 직업도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의 종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형외과도 있을 수 있고요. 소아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 하면 떠오르는 말 하면 안과, 의사, 건강, 소아과 그런 많은 어휘들이 있죠. 그리고 간호사, 질병, 혈액, 뭐 혈관,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범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끌어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면서요,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병원과 관련된 어떤 최근에 이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도 많이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어떤 어휘나 낱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림을 함께 그려보면요, 이 시각 이미지까지 합쳐져서 더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도 어휘를 많이 다양하게 알고 범주화하게 되면 어휘 사고력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절과 관련된 말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봤다고 할까요? 단어, 뭐 핵과일, 차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어휘를 또 즐겁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때 한 이야기를 정말 명절이 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죠? 일상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많이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말들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 라고 문제를 내보고요. 뭐 단어,
핵과일 차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명절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범주어하고 추론하는 이런 능력들은 어휘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말로 하고 또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양한 곳에서 정말 활용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아이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적합한 단어들을 다채롭게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어휘를 마음대로 부려 쓸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북퀘스천